아까 그 개인하고 가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아주 결론적인 건 아니라도 어떤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통적인 보수 정당 이제 보수주의의 철학적 이념적 기반을 보면 그게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제 공화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정치 체제로서의 공화정을 믿는 이제 이런 어떤 사상적 흐름들이 결합이 되어서 보수 정당의 이런 이념적 토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가족 같은 공동체 최소 단위, 또 확장되면 국가 공동체 여기에 대한 어떤 애정, 소속감, 또 충성심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유주의로 보자면은 현존하는 실존하는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상 가치를 이제 그 근본적인 원리로 삼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의 입장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충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미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 아마 이 추세는 더 빨라질 것 같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할 때 이게 엄청나게 이 생활 패턴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 결혼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일종의 처벌 내지는 이 불이익을 주는 이런 식의 제도 설계보다는 좀 더 이런 결혼 여부로 인한 차별이 있는 정책보다는 좀 더 물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출산율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또 다른 말씀 잠깐 드리자면 출산율 장려, 이제 출산율 제고, 출산 장려 정책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가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재앙이다라는 게 전통적인 인식이었다면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저출산이 재앙인지 아니면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또 다른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궁금했던 게 출산율이 낮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위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또 일자리가 없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또 양면적인 이야기를 항상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김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한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계신 거죠. 일자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구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대응을 국가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추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2.1인 나라하고 1.5인 나라하고 0.9인 나라는 이제 기존 시스템이 한순간에 이 다음 패러다임에 맞게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게 속도가 그 빨라진 상태에서 저출산 쇼크가 오게 되면 기존 제도들이 거의 깨져나가는 특히 연금 같은 게 못 견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처럼 지금 하락한 거는 좀 받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출산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다, 무슨 절대악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섣불리 판단해 보면 의원님께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인지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인지 아직도 제가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 두 가지는 또 깊은 토론이 필요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자유주의는 상당히 이제 개인의 독립성과 권리 또 선택의 자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그런 뭐 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편으로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런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그 반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홍기빈 소장하고 나눈 얘기도 반파레이스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뭐 말 자체도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기 위한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